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D-37일 총선이 이제 3자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또 공천 소식이 우수수수 쏟아졌습니다. 뉴스 리액션 첫 번째 코너 거기서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시죠. 김민정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처져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잠겼습니다. 저희가 격렬한 한 주를 보내고 와가지고요. 네, 경선을 거친 소식은 이따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중진불패 국민의힘. 네, 연휴 주말 사이에 양당 공천 많이 확정이 되었죠? 네, 국민의힘 공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중에 60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처럼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은 박성민 의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중진불패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중진 의원들의 본선 진출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 의원 31명 중에 컷오프된 인사는 김영선 의원뿐입니다. 주호영,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서 23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경선에서 패배한 탈락구 지역구 현역 의원은 현재까지 6명인데요. 모두 초선 의원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역 지역구 의원이 워낙 적어서 구조적으로 현역이 좀 탈락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장일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글 당협위원장은 공천 결과에 반발해서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으로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분신 시도까지 일어났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게 또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했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목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빨간 점퍼를 입었습니다. 현역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서 탈당한 지 보름 만인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요.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정치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불과 5개월 전이죠.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걸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저는 참석만 했다. 행동은 안 했다라고 답했고요. 국민의힘은 전향한 김영주 의원을 좀 즉각 서울 영등포갑의 전략공천에서 선수로 활용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좀 생환율이 높은 데다가 현재까지 공천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들도 꽤 많아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기성 정치인을 꺾을 만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네, 저는 참석만 했다, 행동은 안 했다. 굉장히 묘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지역구 현역 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제 초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아까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가라앉아 계셨던 게 또 의원실도 그런 결과를 맞이하셨죠. 아, 네. 일단 네. 우선 이제 저희로서는 굉장히 격렬한 한 주 또 길게는 격렬한 열흘을 보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역구가 이제 포항 이제 TK에서도 포항인데 워낙 여기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밭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포항의 남북 지역구 중에서도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또 초선 의원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자가 이제 당내에서 9명이나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4자 경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3명 이상이 경선에 붙을 때는 무조건 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않으면 결선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봤을 때 4명, 3명 이상이 나오면 어느 한 후보가 굉장히 전국적인 네임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의 소위 소통령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결선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는 이제 지지난주 주말부터 이제 경선했고. 예, 김병욱 의원. 네. 예. 저희 지난주에 1차 경선 발표가 있었고 결국 과반이 안 돼서 결선 투표했는데 이제 최종 발표가 바로 그저께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격렬한 한 주를 보냈고 이제 결과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 그 지난주 토요일 날은 결선 투표 이제 3개 지역구 발표 날이었는데 그날 다 3명의 그 3개 지역구의 3명의 현역이 다 떨어졌어요. 그게 다 초선이었고요. 계속 이 현역 불패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TK, PK에서 결국 이제 현역이 다 떨어진 거다. 그래서 현역 불패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좀 다소 깨졌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중진불패라고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중진불패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구도에 따라 조금 달라요. 지금 떨어진 현역 6인의 경우는 사실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현역들은 뭐냐.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일반 대중이나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한 측면도 있지만 또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갈리거든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6명에 속하는 후보들 이주환
의원님이나 연재. 예. 부산 수영의 전봉민 의원 뭐 이런 다 계시잖아요. 근데 일단 이주환 의원이나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가 김희정 전 의원이고 또 권영진 전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전직 예. 그다음 대구시장을 하셨고요. 예. 또 전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이분들 다 전직 의원이자 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그쪽 지역에서 또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나쁘지 않고 또 본인이 물밑에서 지역 조직 관리를 잘했다면 유리했던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뭐 저희나 김희곤 의원 그 지역 경우에도 또 상대가 꽤 지역이나 중앙에서 알려진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고, 전봉민 의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도 또 상대가 장해찬 후보인데 또 전국적인 네임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구도가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초선이어도 좀 갈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분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분신 시도한 분은 사실 그날 제가 당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실 건데, 이게 본인이 안 되셨다고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에 지금 어떤 특정인을 노원이죠. 서울 노원. 네. 전략 공천한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누구를 단수를 준 것도 아니고 지금 3자 경선을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명 안에 못 든 건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후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도 보좌진으로서 이번에 이제 경선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과정을 다 직접 봤거든요. 그런 경험자로서 와, 이번에 이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공천 이거 너무 가차없다, 무섭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불펜은 좀 깨졌고 중진이 많이 된 거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현역원 자체가 모수가 민주당 대비 상대적으로 확연히 작기 때문에 현역이 많이 살아남은 듯 보인 거고, 또 현역이 지역 관리를 잘하고, 보통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이 물갈이론이 많잖아요. 사실 비판적인 그런 게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들도 중진이 많이 됐다는 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현역 페널티 이거 경험해 보니까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겪어봐서 하는 얘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지금 약간 우픈 표정이셔야 될 상황인 건데, 참 여러모로 이제 시사해 주시는 바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갈까요? 네, 민주당 호남 지지율 하락. 네, 지난주 금요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특히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양당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그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해서 4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서 33%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요. 특히 지난주 대비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지지율 변화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7%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섰던 양당 지지율이 17%포인트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무당파가 확 늘었다,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김민정 보좌관님도 여론조사에서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 일단 이은기 기자님께서 이미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대로 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긴 앞섰는데 이제 그게 한 주 사이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7%에서 17%로 10%포인트나 늘어났고, 경기도의 경우 늘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동안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공천 리스크다, 민주당에. 그래서 이게 공천 잡음 일어나고 또 친명 간 갈등이 이제 여러 갈래로 막 벌어지면서 이 지지율 갭이 이렇게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게다가 이제 이낙연 새로미래 대표가 오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3시쯤이죠.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가 민주당 역사에서 이런 권력 횡포는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광주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역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 이낙연 대표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오늘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나 탈당 여부 등 향후 거취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임종석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이상 그러니까 당에 남아서 탈당을 하지 않고 불출마를 한다는 걸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했던 인천 계양을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에 인천 계양을의 단수 공천됐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의원도 각각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현재까지 민주당 공천 상황에 대해서도 좀 한 줄 평가,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민주당의 공천과 저희 국민의힘의 공천의 룰 자체를 보면 룰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면 고무줄이냐 단호박이냐 이게 지금 민주당은 문제가 룰은 있는데 그게 고무줄 잣대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로 지금 김영주 의원 하위 20% 이유도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그걸 밝혔죠. 그렇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점 때문에 네. 영장을 받았다. 그 얘기를 밝혔죠. 했는데 사실은 네. 원래 그 하위 20%는 이유를 원래 안 밝힌다. 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대표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웅래원은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단식하시는 이유가 왜 나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는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룰이 있지만 그게 똑같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를 하자면 이제 문명 대전하지만 그냥 결국 향후 민주당의 얼굴, 당권을 누가 질 것인가를 두고는 문명의 충돌이 이제 소위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친명 이게 보면 친문과 친명의 뭐 싸움이냐 대전인데 사실은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친명 공천 구도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정, 이인영 의원 이런 분들은 공천을 또 받았잖아요. 또 곽상원 그 후보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시 그분도 받았잖아요. 겉으로는 친문 또는 친노 계열의 공천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입막음용이고 제가 보기에는 친노 친문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후 당권에 있어서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 기준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 이인영 의원은 되고 임종석 의원은 좀 막강해 보이니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전대협 출신이라도요. 그래서 목소리가 세거나 향후 이재명 대표에게 향후 당권을 두고 위협이 될 만한 인물 또는 민주당의 어떤 계보에 있어서 정통성을 갖거나 오랜 그 어떤 누구 어떤 계열 그런 계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잘라내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누가 적자냐에 대한 싸움 누가 진짜 민주당이냐 어디가 지금 민주당과 그 진보계열 정당이 갈라져 있잖아요. 어디가 진짜 민주당이냐 갖고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와가지고 관련된 문제 좀 더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그 이낙연 대표 출마 선언문에도 보면 진짜 민주당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가 제3지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제3세력으로서 좀 더 지지하시는 정당이 어디냐라는 질문도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요. 네, 조국혁신당 출범. 네, 어제 조국혁신당이 출범했죠. 네, 어제 조국혁신당이 창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당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맡았고요.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야 우리도 잘 된다라고 하면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니까 비례 정당으로 한정했을 때 지지율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2월 29일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비례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9%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진 비례 정당이 32%, 민주당 추진 통합 비례 정당이 23%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같은 날인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 시민사회 등 그러니까 범야권이 모여서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창당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윤영덕 의원과 총선 영입인재였던 백승하 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는데요. 그러니까 우상 의원은 조금 전에 그러니까 당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전략공관위 심사로만 결정하는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도부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언급한 자세한 그 여론조사 사항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조사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좀 오름세다 이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 구도에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이 비례 위성정당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 소위 이제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미래, 개혁, 신당, 그래서 빅텐트 얘기가 나올 때부터 계속 저는 일성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오히려. 뭐 이렇게 자고 오면 할 게 없다. 계속 그냥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공천 그 관리만 자본만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고 복잡한 거는 민주당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아까 이은기 기자님 말씀하신 지지율 민주당 거기
비례정당 지지율 23%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과 합치면은 32% 거의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가 빠졌는지는 알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나는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는 분들이 아마 조국신당 쪽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 위성정당 어떤 연합들이 되게 많잖아요. 진보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에. 그러니까 어디랑 손잡아야 될지 머리도 복잡할 거고 그러나 조국신당을 잡기에는 조국신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로남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 확장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은 그나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굉장히 유리했던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확 떨어졌는데 그런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실시간 여론조사 지금 18분 전에 붙였는데요. 벌써 900표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하셨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뜨겁네요. 그런데 1등은 이제 뭐 여론조사 추이가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조국혁신당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개혁신당 그리고는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끝날 때까지 투표 또 참여해 주시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볼까요? 네, 3.1절 역사 왜곡 정부의 실수. 네, 3.1절에 행정안전부가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돼서 삭제까지 했죠. 네, 행정안전부가 3.1절을 맞아서 SNS에 그러니까 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가 논란 끝에 삭제했습니다. 행안부는 검수를 통해 유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는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 가사 자막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3.1절을 대하는 인식, 기본 자세가 오죽 엉망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니까 3.1절 기념사 내용에서도 대통령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복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3.1절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대통령의 그 연설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또 사람들이 주목하기도 하는데 왜 이런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은 3.1절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격렬한 경선 과정이어갖고 저도 그 뉴스를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좌관이니까 보좌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떤 행사나 어떤 그런 연설문을 쓸 때 사실 굉장히 발언 하나하나도 조심합니다. 소위 예전에 저희가 자주 쓰던 레토릭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외눈박이, 절름발 이런 말들을 옛날에 비유로 많이 썼는데 그런 것도 잘못 쓰면은 또 이게 굉장히 언피시하다고 할까요? 이거 좀 약간 김희재 의원이 최근에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죠. 그런 것들도 저희 보좌진들은 굉장히 다 정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늘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늘공어공. 저희는 어공이라고 하거든요. 어쩌다 공무원들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입법부가 저희가 입법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역할이 뭐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법이나 행정 같은 걸 집행할 때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저희가 약간 그런 국민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살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걸러지지 않은 거는 좀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참 그 늘공들보다 어공들이 상당히 이런 정무적으로 이런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좀 어공들이 많이 지금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공의 진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신데 사실 어공의 정무적 판단력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MBC가 일기예보에서 그 민주당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번 썼다라고 해가지고 좀 문제 제기한 사건들이 있던데 이은기 기자가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좀 국민의힘의 미디어 등이 요즘 강경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약간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MBC가 일기예보에서 2일자 파란색 큰 숫자를 그 그래픽으로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숫자를 좀 사용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방심위에 제소했습니다. 네, 김민정 보좌관님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그 미세먼지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의심 없어요. 그건 명백하게 1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왜 하필 그거를 그렇게 갑자기 크게 확대해서 색깔까지 그렇게 넣었을까? 물론 그 색깔도 그 미세먼지 수치가 좋았을 때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아니 그럼 2일 때도 2를 띄울 것인가? 그럼 2는 뭐 빨간색으로 할 거야? 라고 하다가 또 빨간색은 미세먼지에서 나쁨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 또 이렇게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넘길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의도성이
가능성이 있다고는 좀 봤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민감한 시기라서요. 네. 네. 사실은 민감할 때는 더 조심하게 마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일 저희가 김준일 이제 시사평론가가 나오시는데요. 또 언론 전문이시거든요.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제 김준일 평론가한테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또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 리액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지의 뉴스인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코너 시작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